목소리가 쉬거나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이유 없는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한 번쯤 혹시 두경보암일 수도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경보암은 우리 몸의 먹고, 말하고, 숨쉬는 기능과 연결된 부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 이상 신호라도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오늘은 두경보암의 초기 증상과 진단, 치료, 그리고 예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경보암은 이름 그대로 머리와 목 부위, 즉 두와 경 부위에 생기는 모든 암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코와 부비동, 구강, 혀, 인두와 후두, 그리고 침샘, 경부 림프절까지 발생하는 모든 암을 포함하는데요. 이 부위들은 호흡과 발성, 연하, 미각, 또 외모까지도 다양한 기능과 연결되어 있어서 암이 발생하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특히나 후두암, 구강암, 인두암, 침샘암 등은 초기 증상을 놓치기가 쉽고 기능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상 신호가 있을 때 두경보암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우선 목소리 변화는 후두암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감기가 걸린 것도 아닌데 목이 계속 쉬고 2주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면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 삼킬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는 연하곤란, 침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구강 안쪽이나 혀에 궤양이 생기고 잘 낫지 않는 경우, 입 안에서 악취가 나는 증상도 구강암이나 인두암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또한 중요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목의 혹, 즉 경부 림프절 비대입니다. 작고 통증 없는 혹이 만져지다가 점점 커진다면 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면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막힘, 호피, 한쪽만 계속되는 귀의 통증, 이명 같은 것도 부비동 또는 비인두암의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검사는 이비인후과 내시경 검사입니다. 입안, 후두, 또 코 안을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보면서 혹이 있는지 또는 궤양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만약 이상이 발견된다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세포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 정확한 병기 확인을 위해서 CT, MRI, PET-CT 같은 영상 검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암이 어느 위치에 있고 주변 조직으로 얼마나 퍼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부 초음파, 전신 스캔, 음성 기능 검사 같은 기능 평가도 함께 시행되게 됩니다. 두경보암은 흡연과 음주가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또한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했을 때 암 발생 위험이 수십 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특히 인유두종 바이러스 16형이 고인도암 발병과 관련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치아 위생이 좋지 않거나 뜨거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직업적으로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분들 역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두경보암의 치료는 암의 위치와 병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필요시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초기 암이라면 간단한 부분 절제 수술로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지만 진행된 암은 광범위한 절제 수술과 함께 방사선 또는 항암 치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두경부는 얼굴 또 주변의 기능적인 구조가 밀접한 부위이기 때문에 발성 및 연하 기능의 장애, 외모의 변화 등이 치료 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 또 재건 수술, 로봇 수술, 또 정위 방사선 치료 등 최신 치료 기법이 점차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HPV 양성 고인도암의 경우는 특정 조건에서는 방사선의 치료 강도를 조절하여
부작용을 줄이는 디에스컬레이션, 즉 감소 치료 전략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암의 위치와 병기에 따라 생존율은 다르지만 조기 발견된 경우 5년 생존율은 8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3기, 4기로 진행된 후에 발견되면 주변 림프절이나 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존율은 5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두경부암은 먹고 말하고 숨쉬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꼭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경부암은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충분히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암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흡연과 음주입니다. 흡연은 두경부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인데요. 담배를 피우는 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금연을 시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음주 역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할 경우 그 위험은 배 이상으로 퍼지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구강위생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올바른 칫솔질 습관은 입안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두경부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HPV,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두경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예방접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정기검진입니다. 특히 흡연이나 음주 등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는 것이 두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경부는 말하고 먹고 숨쉬는 기능과 직결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만 된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치료법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목소리가 변하거나 음식을 삼키기 불편하거나 목에 이상한 혹이 만져진다면 피곤해서 그런가 라고 단순히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기검진,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몸의 작은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두경부암을 이기는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